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드디어 탄핵됐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런 것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 전까지는 헤드가 없었으니까 가산금리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높았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2.75지만 가산금리가 많이 붙어가지고 5% 가까이 대출이 나가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4점 중반에서 많게는 4점 후반까지도 얘기하는데,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3% 초반에서 후반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죠. 둘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대환 같은 경우를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양극화가 나는 것처럼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한 상황이란 말이죠. 탄핵 이후에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식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금융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부재중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혼란의 시기였고, 이제는 좀 진정이 돼가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도 좀 하향세로 분명히 갈 것 같고,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를 분명히 또 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역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은 한국에 투자가 좀 들어올 것 같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최소 10조에서 많게는 35조 정도의 이제 추경이 지원이 되면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예상될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하반기에는 이제 아파트 시장은 공급 절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업부동산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지, 공급 부족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아파트 값은 또 오르게 될 테고,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DSR2가 또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서 건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돈이 이제 풀리면서 많은 것도 이제 지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이 이제 상업 부동산에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업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금리랑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다 내려간다고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아파트 쪽으로 많이 쏠려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상업 부동산으로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공실률이 많고 뭐가 많다 하더라도 금리가 제일 밀접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면 아마 공실률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현상이 있는 게, 은행권에서 임대업의 부실화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조금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고, 좋은 물건들은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또 외면당하는 그런 게 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또 입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한 지역에 대한 상승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나 용산의 뭐 아파트들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도 막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양극화 현상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 또 그런 국민성이 있잖아요. 막 힘들다가도 확 힘을 모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좀 지금같이 안 좋은 이 시기가 거치면서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이클이 항상 강남 주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빌딩이 한 번에 치고 올라갔던 그 기억이, 제가 일하면서 5년에 한 번꼴로 왔던 것 같거든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상승했던 건 과거는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건 잘 모르겠는 게, 일부 지역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강남이라든가 몇몇 군데. 근데 굉장한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임대료도 어느 정도 지가의 영향도 받고 상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임대료가 받쳐주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아파트 값이 비싸도 그게 따라올 것 같지도 않고, 반면에 뭐 임대료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또 상업용 부동산이 마냥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별성이 굉장히 앞으로 강해질 것 같고, 입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동 이게 아니라 핀셋처럼 정말 좋은 곳들을 콕콕 찝듯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불확실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는데,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있겠죠. 상업부동산, 안전한 곳에 입지가 좋은 곳, 거기 투자하는 것만큼 안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잘 따져보고 잘 사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려가는 일은 없다. 안전하게 우상향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위기였던 것 같아. 매해 초는 항상 위기야. 모든 기업들도 마음 다시 잡아야 되고 비전 선포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과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면 선진국인데 정치가 후진국이잖아요. 의식주는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이 정치의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사실. 그 과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많이 투명해지는 거죠. 이제 정치도 투명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 이후에는 정책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좋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돼서 국민들도 많이 학습이 됐으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대통령 탐방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렇고 리더를 잘 뽑고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탄핵 사태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예측을 하자면 가장 큰 키워드는 경기 부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누가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어쨌든 경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가 됐든 금리를 내리는 형태가 됐든 저는 모든 것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전문가를 너무 오랫동안 안 모신 것 같아서 전문가도 모셔서 좀 다양한 얘기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